이렇게 총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2023년 지금까지 저희 사업회 여러 가지 일들이 아주 많아서 총회 일단은 보고부터 제가 하고 그리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PPT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 아시다시피 2011년에 국회 헌정에 따라서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시는 네 분에 의해서 최재형 장학회로 출발을 했고요. 이게 이제 올해로 창립 12주년째입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지금 창립 설립자분들 네 분이 건강이 모두 안 좋으셔서 중요한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해서 이 네 분이 2010년에 우스리스크 여행을 가서 그 최재형을 처음 알게 됐고 고려인의 존재를 알게 돼서 최재형 기념사업회를 그때는 장학회로 창립을 해서 2015년에 저희가 이제 기부금을 받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설립을 했고 저와 최양목 대표 둘이 이제 그때 등기이사로 이 네 분과 같이 6분의 등기이사로 출발이 된 지금 오늘의 기념사업회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에 우리가 그때 창립 단체 초기에는 몰라가지고 서울시에 뒀다가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단체이기 때문에 보훈처로 이관이 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사단법인까지 창립 12주년을 맞고 있고요. 저희 뭐 이건 우리 다 같이 알지만 최재형 정신은 무엇인가 우리가 펜치카 정신이라고 하고 이분이 시베리아 있는 그 우스리스크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집집마다 난로를 피워야지만 살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집집마다 펜치카 그 벽난로가 있는데 이분이 또 당시 고려인들의 그 벽난로 역할을 하여서 뭐 재산이나 모든 독립운동가들 후원이나 모든 게 다 그 펜치카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의 약칭을 펜치카로 하고 현재 매월 발간되는 매년 발간되는 이 사업회 소식지도 이름이 펜치카인 거 다 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펜치카 정신 하면 봉사, 나눔, 희생, 그 다음에 애국 최재형 선생님이 실천한 4가지 키워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단지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라 그 많은 재산을 다 나눔을 실천하셨고 또 동포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셔서 또 거기에 읍장도 하셨고 그 다음에 당신 목숨까지 희생을 해서 또 1920년 4월 7일에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또 애국과 애족을 하셔서 우리가 펜치카 정신 그러면 이 4가지를 우리 사업의 중심 키워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념사업회는 크게 선양사업, 교육사업, 문화사업으로 지금 현재 이끌고 있는데요. 처음엔 물론 장학회로 출발했기 때문에 장학사업만 이제 한 3년을 해왔고 그 다음부터는 최재형 선생님 위상이 날로 더 밝혀지고 이분을 어떻게 해서든 기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기념사업회로 사단법인을 만들었고 그래서 선양사업으로는 저희가 매년 추모 행사를 하죠. 그래서 4월 7일 돌아가신 날에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추모식을 매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재형 상을 2020년 순국 100주년에 제정이 돼서 그때부터 1회 최재형 상부터 올해 4회까지 지금 이끌고 왔고 그 다음에 학술 세미나도 이제 여러 번 했고요. 그래서 도서 발간도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선양사업의 키워드는 이렇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사업은 이제 역사 강연이라든지 역사 탐방, 그 다음에 후손 및 고려인 장학사업이 이제 교육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사업으로는 우리가 이제 뮤지컬 제작에 저희가 초창기에 후원을 해서 그 뮤지컬이 많은 학생들에게 이제 보여졌고 KBS 홀과 그 세종문화회관 또 용산구청 그 미르극장 거기에서 이제 공연을 했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게 영상으로 제작이 돼서 아마 학교에서 초청을 하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도와주질 못해서 이것도 앞으로 더 좀 발전시켜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매년 독후감 대회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해주 독립운동사 사진전을 저희가 국내 최초로 우리가 독립운동 그러면 상해나 또 한성에서 했던 이런 것만 있는데 연해주 독립운동사가 묻혀 있어서
저희 사업에서 최초로 연해중국 독립운동사 사진전을 용산구 문화원과 손을 잡고 용산구청에서 후원을 해줘서 용산구에서 작년에 한 10여일간 했나요? 그래서 이제 그 전시를 최초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문화 교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양 사업들을 사진으로 좀 보면 순국 100주년의 모습이고 저기 이제 제1회 최재형상 시상식도 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뭐 추모식 103주기까지 우리가 해왔고 92주기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최재형 순국 추모식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어져 오고 그 다음에 이제 2029년부터 최재형 상을 제정해서 대상에 1,000만원, 기업의 이제 단체상 한 분, 또 우리가 활동가상, 그래서 최재형처럼 고려인을 위한다든지 이런 민족을 위해서 또 그런 나눔 정신을 실천하는 실질적으로 몸으로 뛰는 사람을 한 사람을 해서 또 활동가상을 주는데 올해는 또 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폴란드에 있는 한인 회장, 전 한인 회장을 줬고 또 그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 신문을 발행하면서 이제 고려인의 역사를 다 활동하고 있는 그 분을 줬고 그래서 그때마다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상은 항상 한 사람 해서 1,0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에 우리가 그 창립 10주년을 위해서 자료집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념사업에서 자체적으로 최재형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편이라든지 독립기념관, 또 외교사료관, 또 러시아 문서보관소 등등의 자료 이미 나와 있는 걸 총망라해서 약 400여 페이지에 걸친 그 자료집을 발간을 했고 또 우리가 10주년 동안 무슨 일을 했나 그 10주년 활동 사진집을 또 10주년 기념기에서 발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보은구에 문헌 발간 지원 신청이 있는데요. 그 우리가 최재형의 손자 최발렌틴이 쓴 그 러시아어로 된 최재형 책을 그 번역 지원 신청을 했는데 그게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묘 발굴 그 확장이 끝나면 바로 이걸 또 돈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 돼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 문헌발간 신청이 첫 번으로 요게 최발렌틴이 쓴 최재형 책을 러시아어라는 걸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교육 사업으로는 역사 탐방을 이제 매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러시아를 들어가지 못해서 인천광역시 교육청하고도 MOU를 맺어서 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고 매년 일반 모객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또 1년에 한 번 이렇게 이제 연해주 탐방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코로나가 끝났는데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가 못 들어가서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태고 요게 러시아가 안정이 되면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이 그 역사를 알리고 또 우리 후원회원도 확보하고 이럴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제 책이 또 최재형이 있고 제가 역사적으로 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교나 지자체 강연을 다니면서 또 최재형을 알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그 서울대 출신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제가 강연을 하면서 마지막에 또 최재형 강연을 열강을 하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화사업으로는 저희가 이제 독후감 대회를 매년 지금 올해 6회까지 올해 이제 하반기에 또 해야 되죠. 지금 상반기에는 그 묘 복원 때문에 거기에 매진해야 돼서 전혀 손을 못 대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독후감 대회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독후감을 통해서 많은 그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이 독후감을 통해서 최재형을 알리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항일 독립운동의 그 연해주 특별전의 그 팜플렛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저희가 지금 뭐 눈코 뜰 새 없이 매일 아주 집중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요 빈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지금 국립서울현충원 108번이에요. 독립운동가 묘역의 108번인데 지금 이렇게 묘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애국지사 최재형 묘가 이렇게 요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요 묘가. 그런데 지금 이때 최발렌틴이 와서 2006년에 이렇게 참배도 하고 그랬는데 2009년에 와 보니까
이제 묘가 텅 비고 바로 지금 현재의 모습이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을 정말 다행스럽게도 최 발렌틴이 자신이 지금 번역 지원 사업에 발간된 그 지원 신청을 한 그 책 속에 이 3장의 사진이 실려 있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더욱 중요한 거는 기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거를 너무나 친절하게 요렇게 발렌틴한테 요걸 써서 주었기 때문에 요게 가짜 우선이라는 것도 발견이 됐고, 요 문서가 없었으면 저희도 이 사진만 보고는 이게 뭔지 몰랐을 텐데 정말 중요한 기록의 중요성이 여기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국가보훈처 또 당시 국립현충원 이런 데 다니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이 사실을 완전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복원 운동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내용이 이거죠. 그래서 70년 11월 17일에 저 묘가 생겼고, 가짜 후손이 2005년까지 보상금을 타먹었고, 그 다음에 2006년 후손들이 와서 DNA 검사를 하니까 가짜로 밝혀졌고, 그 다음에 2009년에 진짜 후손에게 연락도 없이 묘를 멸시를 시켰고, 그래서 우리는 2018년부터 이거를 방송이나 신문 기사에 계속 내보내면서 이제 먼저 정부한테 이걸 복원을 시켜드려야지 이렇게 장난을 친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게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을 자기 마음대로 없애고 그렇게 한 건 지운 거나 마찬가지다 계속 이제 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2022년 6월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저희 사업회에서 후손들과 함께 다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 묘를 복원시켜 달라고 이제 제출을 했고, 그 결과로 이제 2023년 1월 17일에 그 국가보훈부에서 새로 법안을 만든 게 무슨 법안이냐? 배우자의 유골이 있으면 현충원 매장이 가능하다라는 법안을 새로 만들었고요. 그 전 법안은 왜 안 되냐면 시신이나 유골이 있어야만 현충원 매장이 가능하다. 그 법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다가 이제 이번에 새 정부 또 보훈부 장관 되신 그분이 아주 정말 솔선수범해서 나서줘서 이 법안을 1월 17일에 국무회의라고 국회에 제출해서 23년에 여기 소위원회 통과하고 29일날 법사위원회 통과하고 30일날 본회의 통과, 그 다음에 이제 7월 9일 내일 모레 정부로 이송돼가지고 7월 11일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언제든지 가서 모셔올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바탕이 돼서 지금 다 이 법적으로는 지금 다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그 모셔와서 올해 광복절 한 며칠 전에 그 저 빈 묘터에 여기에 이제 부부 합장을 해서 모실 건데, 그게 키르기스탄이다 보니까 언어도 안 통하지. 지금 대사관, 국가보훈부, 우리 그쪽에 있는 또 여행사 대표가 이제 중개 역할을 해주면서 그저께도 보훈부 들어갔다 왔고, 어제도 계속 그 일 때문에 오늘도 지금 오늘 중으로 상조회사하고 계약을 해야지 그걸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너무 초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은 7월 30날 들어가서 8월 7일날 모시고 나오는 걸로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하나가 너무 어려운 난관이네요. 그래서 그 돌아가신 지 70년이 돼서 우리는 유골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보훈부 그 유골 봉안 수습하는 직원에 의하면 70년이 넘어도 그 땅의 산성도에 따라서 시신이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고 어느 건 또 잘 이렇게 썩은 경우도 있어서 그 묘를 개봉하기 전까지는 이 뼈가 얼마만큼 있을지 전혀 모른다는데, 다행히 이제 티웨이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후원회원들의 그 열악한 그걸로 겨우겨우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티웨이에 요청을 했더니 당신들 6월 1일부터 키르기스탄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일을 하나 좀 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쪽에다 제안을 했어요. 이게 지금 서운이 부인은 서운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 돈이 쓸 수가 없다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항공 좌석도 지금 너무 불투명하고 그 휴가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당신들이 좀 후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티웨이에서 지금 후원 확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비행기표 3좌석하고 갖고 나올 때 또 1좌석 이렇게 해서 후원을 받아서 이제 해주기로 했는데, 이게 유골이 커다란 관이 될지 아니면 유골함이 될지, 그런데 티웨이는 작은 비행기라서 큰 관을 못 싣는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묘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금 오늘 이제 상조회사랑 계약을 할 건데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촉박하고 불안하고 오리무중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후손들이 작년 광복절에 하자선에도 들어오신 분들이 일부러 우리가 SBS를 불러가지고 이 묘터에서 촬영을 시키고 이 빈 터에 절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자꾸 신문에 이제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여하튼 8월 7일 날 정말 무사히 모시고 나와서 한국 땅에 밟는 순간부터는 국가보훈부에서 알아서 다 하는데 거기서 모셔오기까지는 기념사업에서 해라.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여러분들 오늘 잘 빌어주시고 8월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908년 4월에 러시아 연해주에서 조직된 국외 최초의 의병단체가 동의회입니다. 그래서 청년동의회는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그 옛날 조국을 위해서 희생을 했던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이 위치에 있다면은 그런 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사회에 좀 봉사를 하고 이로운 활동을 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기념사업에서 조직하는 봉사단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11명을 모집했습니다. 11명을 모집해가지고 그 독립운동 사적지나 아니면 6.25 관련 사적지, 그 다음에 그 국가 사적지 봉사활동,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역사탐방 역사교육 부분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념사업에서 그동안에 이제 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국내외 사적지 탐방을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으로 국가 경제 교육 규모가 10위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역사도 좀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학생들,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나라 역사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기념사업회가 좀 선두에 서야 된다. 이 입장입니다. 청년동의회는 금년에도 한 10명 정도를 이제 모집해가지고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래서 어제 아래 저희들이 국가보훈처에 방문을 했을 때 기념사업과하고 저희들이 미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념사업과에서 예산이 한 3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4,5천만 원을 사업비로 받을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으로. 근데 저보고 몇 번인가 그 사업 공모 신청을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너무 바빴고, 두 번째는 자부담 항목이 높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쉽게 못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좀 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후반기에는 국내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일반 대상으로 역사의식 강화하고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러시아 연해주에는 최저임 기념관이 있습니다. 사실 이 기념관은 1919년도 말부터 최재형 선생이 거주를 해가지고 1920년도에 이 집에서 최후를 맞이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일본군에 체포되어가지고 일본 헌병에 체포되어서 우스리스크 형무소에서 이제 최후를 맞이하신 것입니다. 근데 최재형 선생 가족도 이 집에서 몇 년 살다가 이제 다른 데로 떠나고 난 뒤에 러시아인이 계속 거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이 집이 이제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로 지정이 되면서 지정이 되고 고려민족자치회는 현재 고려인 사회의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2019년도 당시까지만 해도 이 집에 대문은 잠겨있고 사람은 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름 되면 풀이 키만큼 자라고 방치되어 있었죠. 사실 폐허처럼. 그러다가 2019년도에 그 국가보훈처하고 독립기념관이 그 힘을 지원으로 해서 2019년 3월에 최재형 기념관을 개관을 했는데 그 다음 2019년도, 2018년도에도 연간 몇만 명이 그 방문을 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 기념관 개관되기 전에도.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념관 개관하자마자 이 코로나가 발생되고 러시아 전쟁으로 해서 4년째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저 창고에 서경덕 교수하고 그 배우 송여교 씨가 이렇게 후원한 팜플릿도 10,000부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박스에 그대로 있는데 지금
전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도 못 들어가고 외교 행랑으로도 못 들어가고 항공기가 지금 운항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최재형 기념관을 누가 그러면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냐? 고려민족자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지원을 해서 개관을 했지만은 운영권은 지금 고려민족자치회인데 그동안에 우리 기념사업에서 사실 관여할 부분이 없었습니다. 사실 권한이 없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러시아로 한번 들어갈 수 있으면은 고려민족자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도 여기 기념관에 좀 운영 부분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후원금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께서 매일 후원금 가지고 노심초사하는데 이 근본적 원인을 좀 알아봐야 됩니다. 왜 후원금이 줄어드느냐, 어떤 단체들은 후원금이 늘어나고 우리 단체들은 왜 줄어드느냐, 이 원인 파악을 먼저 해가지고 후원자를 확보하는 게 문제인데 사실 그 진단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단을 하기에는 이 후원금이 본격적으로 줄어든 거는 2020년도부터 코로나 발생 때부터 서서히 하얀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은 기업인 개인 후원자 모두 감소가 된 상태고 이제 왜 후원자가 떨어지느냐 하면 우리 자체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없습니다. 사실은 후원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추모식 다른 기념사업에도 다 합니다. 또 독후감 내 다른 단체들도 많이 합니다. 장학사업 다른 단체들도 많이 하고 기업에서도 합니다. 수상시험 상금을 주거나 상장을 주는 그런 것도 다른 단체에서 많이 하고 기업에서도 많이 합니다. 이게 그래서 최재형 기념사업회라고 외부에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그 부분을 보고 동기부여를 받아서 내가 여기 후원금을 줘야 되겠다? 이 부분은 저는 쉽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해가지고 이 매니아층을 형성해서 이 속으로 후원자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 길이 좀 전에 설명했던 청년동의하고 여기는 우리가 설명을 안 하지만 최재형 아카데미를 개설해가지고 아카데미 쪽을 통해가지고 후원금을 교육비를 받든지 아니면 청년동의회를 해서 기업 후원을 유도를 하든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업,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4개, 5개 사업은 우리한테는 꼭 필요하지만 외부인들한테는 어필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제가 사례를 드리면은 큰 NGO 단체들은 종편 같은데 하루에 틀면은 계속 방송을 합니다. 기아 난민, 지구 온난화, 우크라이나 전쟁, 아프리카 기아 이런 이야기로 계속하면서 미니어층을 형성해가지고 한 달에 2만 원씩 이렇게 하면은 거기는 이제 연간 기부금만 해도 수십억이 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최대한 전략을 짜야 된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후원금이 늘어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십시일반 개념으로는 후원금이 안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년동의하고 최재형 아카데미는 우리가 좀 앞으로 개발을 하고 앞으로 추진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